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에 대해서 구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은행은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도장 찍으세요. 여기에 서명하세요. 내가 대출로 이자를 제대로 안 갚으면 내 집을 은행 마음대로 경매에 넘겨주세요 라고 제 손으로 부탁을 하는 행위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짧게 표현할 수 있는데, 따라서 나중에 대출금 안 갚아서 근저당권에 의해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면 임의경매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집주인은 나중에 내가 전세금 못 돌려주면 경매 신청해 라고 동의하는 행위죠. 그리고 전세권 세입자는 나중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원 판결이 필요 없어요. 이것을 임의경매라고 해요. 이렇게 경매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합니다. 근저당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집에 1억 원을 은행에서 빌린다면 1.1억에서 1.3억 원 정도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안 갚을 경우에 10억 원의 집을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으로 대출금과 이자까지 근저당권 설정 범위에서 넉넉하게 받아가겠다는 거죠. 이 채권 최고액으로 표시가 많이 되죠. 1억 원을 대출했다가 한동안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해서 원금이 5천만 원 정도까지 줄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안 좋아져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면 은행은 바로 경매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대출이자까지 넉넉하게 1.1억에서 1.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잡혀있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어도 대출이자의 연체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급할 이유는 없어요. 경매 신청 후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때까지 1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적당한 시기에는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출받은 사람이 하던 사업이 안 좋아져서 그 집에 추가로 가압류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도 들어오기도 해요. 이런 경우 사업 등이 휘청해서 안 좋은 상태인데 근저당권자 외에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세금 추징을 위해서 공매 신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금 미납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세금의 미납으로 저 위에 집에 압류가 들어오고, 그 압류에 의해 세금관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의 매각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세금 체납의 이유로 압류되는 재산들은 캠코의 온비드를 통해 공매로 매각되게 되죠. 공매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의 선순위로 근저당을 갚게 됩니다. 그 다음 권리 순서에 따라서 매각대금으로 배분받게 됩니다. 공매로 매각될 때도 있지만 위에 각종 가압류들이 들어오고 그 채무에 대한 판결문에 의한 집행의 재산이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판결을 통해 집행 권한을 확보한 거죠. 그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압류한 재산을 나중에 집행 권한을 통해 경매 신청하게 됩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에 의해서, 강제경매는 판결문의 집행에 의해 경매를 시작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는 취소시키는 방법이 상이해요.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것이잖아요. 채무자가 만약에 돈을 갚는다면 경매를 계속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경매를 할 때면 채권 금액을 살펴봅니다. 취소될 가능성도 생각해 보는 거죠.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채권자는 경매 신청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지고요. 경매 개시 결정 이후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경매 신청 철회가 가능합니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지만 않았을 뿐이지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경매 신청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경매는 취하될 수 있습니다. 단, 낙찰 이후에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낙찰자의 동의가 없어도 경매 취하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해요. 낙찰자의 동의라 함은 낙찰자와의 합의를 의미하고요. 낙찰자와의 합의는 이를 증명할 합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낙찰자는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은 적절해야겠죠? 낙찰자의 동의서가 필요 없이 경매 취하가 간편하다면 비싼 값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임의경매는 비교적 간단하게 경매 취하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에 의해 경매 신청이 진행된 것이니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시킨 다음에 법원에 제출한다면 경매 취하가 됩니다. 그런데 이를 예감한 낙찰자가 잔금을 급히 납부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하면 매각이 종료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합의와 합의금으로써 서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채무자가 돈을 채권자에게 갚아도 임의경매처럼 비교적 쉽게 경매를 취하시킬 수 없어요. 갚은 후에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강제경매를 취하시키기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요. 그보다 적절한 합의금을 낙찰자에게 지급하고 경매 취하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경우 낙찰자는 합의서와 인감증명서의 가격을 살짝 높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에 대한 준비를 안 해도 되고 서로 좋은 일이니 적당한 가격에 타협을 봐야겠죠. 그런데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문을 잘 써야 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경매가 취하된다면 내 보증금은 돌려받는데 합의서 도장 찍어주고 보내놓고 깜빡 잊고 있었는데 경매 취하를 안 시킨다면 채무자의 형편이 안 좋으니 경매까지 신청한 건데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잔금 납부 기한까지 잔금 납부 안 하면 내 보증금이 날아갑니다. 합의서에 잔금 납부 기한 전까지 경매 취하할 경우 이에 동의한다고 하고 잔금 납부 기한 전까지 경매 취하되지 않으면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것으로 약속하면 서로 서운할 일이 없겠습니다. 취하를 못 시켜서 잔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이 경우 합의금은 보너스가 되겠죠. 공매도 매각 결정 이후에는 낙찰자의 동의가 있어야 매각을 취소시킬 수 있으니까 체납 세금이 적다면 체납자와 적절히 합의할 수 있겠죠. 강제경매와 비슷하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고 실행하면 돈이 됩니다. 이렇게 보증금만 납부하고 잔금 미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건을 도장값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인장비 물건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이제 잘하시는 분들, 흔히 선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증금만으로 가능한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런 물건만 공략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임의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해결되었던 실제 사례인데요. 등기를 보시게 되면 현재 가압류 2건이 있고 이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제일 큰 게 전세권 34억, 그리고 근저당 채권 최고액으로 1.1억 정도, 그리고 개인 가압류 2건 해서 총 8억이고요. 이렇게 약 43억 정도가 을구에 잡혀 있습니다. 현재 전세권자에 의해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제가 듣기로에 53억까지 1순위 저당권과 전세권 퇴거 조건으로, 그리고 가압류 말소 조건으로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기표 당일에 전세권 설정 해지 및 경매 취하 조건이고요. 이렇게 혹시라도 채권자에 의해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카비로 연락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